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느덧 3월입니다. 다른 계절에 비해서 이제 3월은 보통 우리가 이제 변화의 계절로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긴 겨울을 딛고 봄에는 또 새싹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뭐 여성분들도 좀 머리도 좀 자르시고, 그죠? 또 의상도 좀 밝게 하시고, 이렇듯이 삶의 방향도 많이 바꾸려고 할 겁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았나 이러시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삶의 방향을 바꿀 때는 변화는 옷을 바꿔 입고, 그죠?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하면 되는데, 이 삶의 방향은 먼저 어깨에 힘을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이 보는 시선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삶은 항상 전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후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핵주먹 하면 누굽니까? 마이크 타이슨 잘 아시죠? 그 타이슨이 저보다 2살 어린 동생이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좋은 말을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니까, 한번 얻어 터지기 전에는 이제 뭐 한번 뭐 어디를 얻어 터지든 터지기 전에는 누구나 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주식 처음 하신 분들, 상승장에서 뛰어 들어오셨던 분들께서 지금 어떻나요? 하락장을 맞으면서 엄청난 고통이 있었죠. 그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당장 30억을 벌어가지고, 그죠? 원하는 대로, 그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전부 다 교체해버리고 그런 꿈들을 꿨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나요? 그것이 지금 두려움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타이슨 이 동생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솜사탕에다가 비유를 했더라고요. 두려움은, 솜사탕은 어때요? 만지면은 그대로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솜사탕 같다라고 생각을 하라. 이런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 공자의 처세술에도 보면은 때가 아니면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식시장이 어떤 때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 방송을 통해서 벌써 깨우쳤을 거라고 보거든요. 오늘도 또 때를 잡기 위해서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NLL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군사 분계선이잖아요. 이 NLL은 꼭 지켜야 될 선입니다. 이 선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큰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되는데,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지금 주식 시장이 지금은 NLL을 넘지 않는 어떤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느냐면은 국지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이 800선을 왔습니다. 이제 지금 슬슬 지금 몰이를 하고 있잖아요. 이 800선까지 올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 뭐였냐면 대부분 좀 대형주들이었고요. 그 시총이 높은 종목들,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서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 에코프로를 30만 원까지 올리면서 시총을 많이 높여놨어요. 그리고 로봇 관련한 종목들도 시총 5천억 되는 종목을 뭐 1조 5천억, 2조까지 이렇게 당기면서 어떤 형태를 갖춰놨냐면 지수가 딱 올라갈 수 있는 지수대를 만들어두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기 종목은 올라가지 않고 지금 뭐 절반 이상 넘는 종목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국지전이지만은 조금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전면전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스컴에서 이제 코스닥 시장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이미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코스닥 시장이 불붙을 거다. 어느 그 지수 때는 놔두고, 그죠?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소외되어 있던 이런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 그러면 이 대형주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수그러드느냐, 수그러들지 않고요. 어떤 패턴으로 갈 건가를 제가 이제 오늘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소외되어 있는 이런 어떤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때가 이제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될까,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배우셔야 되고 주식은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지금 제가 여기서 작년 7월 달부터 강의해드렸던 그런 내용대로의 어떤 트레이딩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자산이 워렌 버핏이 아니고는 이런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그냥 지금 뭐 뛰어들어서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시장에는 패션,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그 움직임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빨리 움직이다 보면은 저는 승산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계속 여기서 이제 로봇 관련한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 얘기가 그날 나왔던 얘기가 월요일 날 나왔던 얘기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그 이제 뭐 삼성, 현대, 그죠? LG,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입니다. 그 기업에서 뭐 177조를 투자해서는 뭐 로봇. 이제 앞으로 이제 인구가 계속 감소되니까 좀 어떤 그 뭡니까? 단순화된 업무들은 로봇이 하고 지금 로봇을 여러분들께서 그냥 단순 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챗봇까지 나오면서 대화 상대도 되고, 그죠? 이제 지금 뭐 뛰어넘기도 할 수 있고 거의 뭐 인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의 거의 한 뭐 지금 60%, 70%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로봇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한 번 더 이제 똑같은 얘기가 나오면서 그날 어떻게 했냐면은 로봇 관련주들이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에서 주도주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봇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종목들이 월요일 날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상승을 하고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뭐 20% 넘는 뭐 상한가도 나오는. 그래서 뭐 레인보우 로보티스라든지 이제 로보티즈라든지 로보스타라든지 그 외에도 뭐 SBB 테크라든지 또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유진 로봇이라든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로봇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로봇 종목들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거래소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트레이딩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조금 길게 본다면은 이 시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계속 AI와 로봇 관련한 종목들은 같이 발맞추어서 가는, 물론 그 중간중간 조정은 있고 이런 어떤 형태를 갖추지만은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어떤 그런 어떤 형태들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여기서 주도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전부 다, 그죠? 시장을 주도했죠. 또 2차 전지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모화, 코스모 신소재. 이 지금 보면 패턴들을 보면은 이 대형주들을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역할이 뭐냐면은 일단 그 시장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어떤 판을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수대가 700대 있는 거하고 800대 있는 거하고 코스닥 시장입니다. 900대 있는 거하고 1000포인트 가는 거하고 과거에 2000년대 묻지마 때는 2000포인트도 넘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그랬을 때 그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체감, 온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대를 좀 만들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지금 보면 로봇, AI, 2차 전지 지금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전자에는 뭐 금양, 미래나노텍, 하이드로리튬 이네들이 많이 갔는데 지금 보면은 뭐 에코프로 BM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나오면서 이 2차 전지가 또 가지를 치기 시작했죠. 목요일, 금요일 날은.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좀 특징적인 게 뭐였냐면은 뭐 미래컴퍼니라든지 디알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셀바스 헬스케어 뭐 이런 종목들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역시 또 헬스케어 시장의 로봇들이 이제 주축이 되는 이런 어떤 형태들을 갖췄습니다. 사실 보면은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2연상을 하고 지금 이제 뭐 단기 가해를 피하기 위해서인지 약간 이제 조정을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신고가를 뚫거나 그죠? 강한 종목들, 강한 게 뭐예요?
상한가를 치는 게 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락장에서는 상한가를 치고 나면은 그게 끝 마무리 작업인데 상승장에서는 해석 방법이 또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락장에서 상한가는 마무리라면 상승장에서 상한가는 뭡니까? 그것이 하나의 그 기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기둥이 될 수가 있느냐면은 이 볼대를 만드는, 그죠? 정배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상한가를 쳤던 종목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은 뭐 그런 전략이었고 수요일 날은 3월 1일 그 3일절이었기 때문에 하루 공휴일이었죠, 그죠?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익 구조를 많이 형성하시는 분들은 쉬는 날이 좀 싫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저 역시도 쉬는 날은 주식을 하는 것이 더 낫고, 그죠? 이렇게 좀 주식에 대해서 약간 매니아가 되어야만 여러분들께서 좀 더 좋은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식은 좋아해야 된다. 내가 주식만 보면 너무 엉성스럽고 내가 이거를 왜 했노, 그죠? 막 가만히 그거 들고 있었으면 내가 평생 먹고 살 건데 이러면은 발전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삶의 방향은 항상 전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후진도 있단 말이에요. 그 후진이 있었을 때 내가 그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내 시선을 어디에 갖다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요. 목요일 날은 어떻게 됐냐면 오늘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하나 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미국 죄송합니다. 중국의 양해, 그죠? 거기에서 이제 뭐 저출산, 이 저출산은 지금 아시아권에서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보면은 이렇게 신생아의 출산율이 상당히 뭐 그 양호하고 새로운, 그죠? 아무래도 이게 이 국가가 건강한 국가가 되려면은 고령화보다는, 그죠? 젊은 층들이 이렇게 많아야 되는데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지금 출산율이 지금 뭐 너무나 많이 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도 정부 정책으로 지금 저출산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국 역시도 인구가 그렇게 많은 속에서도 지금 너무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양해에서 저출산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요즘 이제 이 테마의 가장 선두주자에 서는 종목들이 대부분 신규 종목들이 대장을 많이 합니다. 물론 2차 전지는 뭐 그렇다 치지만은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지금 보면은 이 저출산 관련한 종목들도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저출산 하면은 뭐 과거에는 뭐 아가방 컴퍼니나 뭐 보령 메디앙스나 뭐 이런 종류였다면 지금 정작 그날은 꿈비가, 그죠?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러면 이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그죠? 이렇게 이제 상한가를 쳐준다라는 것은 제가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신선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캐리소프트가 시간에 상한가를 쳤지만 다음날 음봉을 때렸고, 그죠? 뭐 이런 어떤 종목들도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여전히 뭐 저출산 관련한 테마들 중에서 지금 꿈비가 지금 상한가를 치고 있고, 그리고 그 상한가를 친 그 라인에서 상장하고 나서 이틀 상한가 치고 며칠 눌리고 또 상한가를 쳤지만 쉽게 내려오지 않는 그런 어떤 포지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에서 이제 어떻게 확산이 되느냐면은 폐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그죠? 이제 이 폐배터리는 아무래도 2차 전지하면 배터리가 생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아무래도 선진화돼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 친환경, 그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폐배터리 관련해서 성일 하이텍이 지금 보면은 세비캠하고 같이 어깨를 나누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역시 이런 종목들도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가 거의 뭐 10만 원에서 30만 원 눈 깜짝할 사이에 가듯이 이런 대형 종목들이 여러분들 생각과 달리 보면은 좀 더 추가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2차 전지에서는 좀 가지가 좀 만들어진 편이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2차 전지에서 뭐 목요일 날 금양이 상한가 치고 또 금요일 날은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 한농화성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가지를 치면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하면 기존에 알고 있던 종목에서 개인들이 물론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끼가 많은 종목이었고 전고체 배터리 움직일 때는 항상 그 종목이 많이 움직였던, 그러니까 결국 이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의 쓰임을 가장 많이 쓰느냐 하면은 역할론이 썼던 종목 중에서 끼가 많았던 종목,
그런 종목들을 상한가를 잘 만들고 활용도가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리튬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 보통 리튬 관련한 종목으로 뭐 금량이라든지 그죠? 뭐 미래나노텍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이나 또 이제 강원 에너지가 또 살짝 고개를 드는 다 요는 종목들이 과거에 좀 그와 관련해서 끼가 있었던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음 주에도 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잠시 화면 한번 보고 오늘 또 중요한 강의 여러분들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시장은 요 두 공간에서 움직이거든요. 현실과 사이버. 여러분들 그 배우 장동건 씨, 그죠? 그리고 또 정우성, 그죠? 영화 배우. 그리고 삼성의 이재룡 회장, 그죠? 공통점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 연하다. 맞습니다. 이재룡 부회장도 오늘 뭐 나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저보다 4살 어린 동생이더라고요. 연하. 그리고 또 뭐예요? 잘생겼다.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돈도 많다. 그죠? 그런 분들이 저한테 매달려서, 그죠? 한번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하면 그건 뭐예요? 사이버잖아요. 가상세계잖아요. 그죠? 우리가 드라마를 많이 보면은 신데렐라가 되고, 그죠? 뭐 대기업의 아들이, 그죠? 평상원을 만나고 뭐 이런 건 많잖아. 그죠? 사이버. 그죠? 가상세계. 저도 지금 그렇게 지금 생각하잖아요. 야, 그분들이 나를 만나자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상상을 하잖아. 그죠? 현실은 어때요? 반대잖아요. 한번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해도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잖아요. 그죠?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요 현실과 사이버의 관계가 쌍봉과 쌍바닥의 관계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쌍봉과 쌍바닥의 관계냐면은 자, 다음 코너를 보시면은 자, 여기 보세요. 요게 지금 쌍봉이잖아. 그죠? 요건 지금 우리가 하락장에서는 요걸 어떻게 이 지지 라인을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은 그대로 사이버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락장에서는. 아시겠죠? 하락장에서는 만약에 정말 선수들이 고맙게, 그죠? 요거를 그리고 자기들이 물량을 다 정리를 못 해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봉을 그려준다면은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뛰쳐나와야 돼요. 그럼 그런데 지금 같은 이렇게 시장이 상승장으로 가는 이와 같은 시장에서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쌍봉을 이렇게 쳐가지고, 그죠? 여기 바닥을 형성하면은 이 모양이 지금 이 그림이 조금 약간 좀 썩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데 요렇게 본다면 요게 쌍바닥이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더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 시장에서 이 쌍봉과 쌍바닥에, 그죠? 그 현실과 사이버의 어떤 그런 관계를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보세요. 이거 금량입니다. 금량이 지금 여기에서 41,700원인가 고점을 만들고 여기서 지금 요런 패턴이 됐을 때 모두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쌍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거 제가 금량 말씀드리면서 쌍봉이 아니다. 더 치고 올라갈 거다. 지금 얼마까지 갔냐면 44,000원까지 가면서 계속 점진적으로 한 단계 레벨업 하면서
5만 원도 갈 수 있고 6만 원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현실화되고 있잖아.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달을 잘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딱 드러난 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상승장이니까 만약에 하락장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너무나 고맙게, 그죠? 이 라인이 이렇게 지지 라인을 이렇게 형성하는 오늘 이런 패턴의 종목들을 제가 오늘 대박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패턴들은, 그죠?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있고요. 상승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고요. 여기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이거는 금량이고,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얘를 갖다가 요만큼 당겨놔서 보면은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할 때 이 코스모 신소재를 이걸 이제 좀 한번 관심 가져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짱대 양봉이 나왔죠. 그죠? 요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모두가 다 요렇게 쌍봉처럼 보여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안 좋으면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된다? 이 지지 라인을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고 제가 막, 그죠? 정우성이나 뭐, 그죠? 이재룡 회장이나 뭐 장동건 씨나 이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저 만나주지 않습니다. 딱 봐야 되는데 지금은 뭐냐? 사이버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왜?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괜찮다, 더 갈 수 있다, 그죠? 더 갈 수가 있는 이런 패턴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쌍봉가, 그죠? 쌍바다, 그죠? 그리고 어떨 때 쌍봉은 여러분들께서 현실로 봐야 되고, 어떨 때는 가상세계로 봐야 되고, 사이버로 봐야 되고,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두십시오. 자,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도주를 좀 이제 또 지난주까지 제가 주도주 쫙 말씀 다 드렸잖아, 그죠? 앞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주도주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그죠? 어떤 날은 얘가 주도하고, 어떤 날은 얘가 주도하고, 그죠? 돌아가면서 계속 주도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또 하나 이제 만들어진 주도주를 볼게요. 자, 여기 이 오늘 주도주는 저출산인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이제 유튜브 올라가고 또 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뭐 상담하신다고 뭐 잠깐 이렇게 연락 오시고 이런 분들 보면 대부분 그 고통받고 있는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종목에 너무 물려 있어서 이 종목도 사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죠? 놓아주어야 될 때는 좀 놓아주고, 그죠? 너무 막 그거를 이 주식을 부둥켜 안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계좌를 보면서 이제 응용력을 키워야 되겠죠. 아, 내가 이 정도는 손실이 나 있어도 이거를 어떻게 하고 빨리 가는 저거를 잡으면은 내가 어느 정도 복구가 되겠다. 그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의 그 주식 실력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팔짱 끼고, 야, 이것이 내 거 언제 올라오나, 이것보다는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보여 계신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보면은 너무 많이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종목들도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어느 정도 이거는 가망성이 없다, 내가 봤을 때는 크게 뭐 돈이 안 된다,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되는 그 놈을 따라가면은 더 빨리 복구할 수 있거든요. 결과론적인 거지만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냥 사가지고 그다음 이번 주에도 보면 30% 넘는 수익이 단 하루 만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저출산 관련한 종목으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뭐냐면은 지금 꿈비입니다. 꿈비인데 이게 신규 종목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상치고, 그죠? 이렇게 이제 지지하면서 이 패턴을 이렇게 좀 만들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쉽게 잘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은 넘실 움직이면서 또 이것도 뭐 목표가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또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뭐 아무리 못 가도, 그죠? 한 3, 4만 원은 안 가겠습니까? 기분 좋으면 뭐 5만 원도 갈 수 있고, 그건 자기들 마음이니까. 그죠? 왜 그러냐면 이 주식수가 작고 테마가 이루어진 것들은 이 목표가를 얘가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에서 목표가를 설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가 퍼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기 너무 고퍼야 뭐야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 하나도 살 게 없어요. 전부 다 지금 다 고퍼입니다. 시장이 좋아질 때는 전부 다 그렇게 되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전부 다 저퍼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안 좋은데 그 저퍼 종목 사가지고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럼 이런 종목들도 돌아가면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어때요? 모양을 지금 살짝 그려놨잖아요, 그죠? 그럼 꿈비, 캐리소프트, 그죠? 좀 그림이 예뻐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메디앙스, 그죠? 이런 것들도 지금 밑에서 이제 지금 당겨 올리면서 지금 패턴이 지금 이제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장 막 날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 지금 꿈비, 캐리소프트, 메디앙스, 그리고 지금 또 보면은 아가방까지입니까? 제가 오늘 아가방까지 가져왔네. 아가방, 그죠? 이런 종목들은 어떠냐면은 돌아가면서, 그죠? 이제 그 AI가 코난과 솔트룩스, 셀바스 AI 3인방이 움직이다가 나중에 오픈이 움직이다가 그저 또 체포 관련해서 C랩이라든지 마인즈랩이 움직이다 뭐 다 이래 막 돌아가면서 움직이잖아, 그죠? 린드맨도 움직이고 뭐 브리지텍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야, 확산이 되면. 근데 지금 현재로서 지금 보면은 저출산 관련해서 나와 있는 애들은 뭐 요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도 제가 이제 하나의 주도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참고하시고요. 지난주 수익률이죠. 그죠? 대단하죠. 목요일 날 고점. 오늘 이제 똑같아요. 오늘 얘기하면 그죠? 목요일 날 24%, 그죠? 코난 화요일 날 바로 22%, 뭐 이런 6% 이런 건 뭐 짧지만은 뷰노 같은 경우는 바로 화요일 날 30%, 그죠? 10%, 이 뭐 엄청나죠. 그죠? 하잉크 코리아도 21%, 그죠? 지금 선익 시스템 27%, 뭐 18%, 엄청납니다.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아무거나 잡아도 수익이죠. 지금 보세요. 제가 이 수익률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3대 요소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주식의 3대 요소하고 고돌이 있잖아요. 고돌이 3대 요소가 똑같아요. 자, 고돌이도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서 뭐 점백도 치고 뭐 경로당에서는 점심원도 치고 치지 않습니까? 근데 하우스 같은 데서는 크게 칩니다. 막 점백도 치고 막 이렇게 치겠죠. 예. 일단 고돌이에서 이기려면은 뭐가 잘 들어와야 돼요? 패가 잘 들어와야 되잖아요. 패가. 그죠? 그럼 예를 들어 패가 잘 들어와고 내가 뭐 강의 뭐 5개가 들어오고 뭐가 이렇게 들어와도 자기가 전략과 전술을 잘못 짜면 어떻게 되죠? 안 되잖아요. 내가 이 패를 보면서 이 패는 뭡니까? 광으로 놔야 되는지, 고돌이를 해야 되는지, 뭐 청단, 홍단을 해야 되는지, 그죠? 그리고 내가 어떤 전략과 전술을 써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고돌이를 하려면 뭐를 먼저 내야 되고, 상대가 뭐를 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나는 뭐 피박을 씌워서 어떻게 할 거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이거 뭐 고를 해야 될지, 그 쓰리고를 해야 될지, 수독을 해야 될지, 그런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주식도 이 3대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뭐냐? 종목 선정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작년 7월 시장 좋았나요? 안 좋았어요. 그 증거가 다 남아 있잖아요. 그 똑같이 이렇게 오늘 토요일 날 말씀드리면 그 다음 주에 전부 다 30%, 50%, 막 80%까지 급등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 하락장에서. 종목 선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종목 선정은 뭐냐?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는 거죠. 시장에 수급이 들어와 있는 거. 그죠? 그럼 종목을 잘 선정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전략과 전술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내 계좌에 맞는, 내 계좌에 돈은 요만큼 있어.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 계좌에 지금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 그 뭡니까? 30만 원짜리를 살 수가 있나요? 없지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느냐 이죠. 내 계좌에 1,000만 원이 있다. 내 계좌에 10억이 있다. 거기에 따라서 전략과 전술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기서 늘 배우는 대로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매수와 매도. 지금 물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많이 간 종목도 더 많아요. 아직 이 종목들도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 지금 보면 뭡니까? 코난도 아직 AI 대표 종목이죠. 뷰노도 지금 보면은 뭐 로봇 뭐 그거 하죠. 이수페타, 하이드로리트. 그다음에 뭐 컨타 이런 애들은 그 바이오니까. 그죠? 하잉크 얘는 이제 좀 써먹었으니까 그렇고 선익 이런 거 메타버스 더 갈 수 알체라 뭐 소연이와 다 더 갈 수도 있어요. 있지만 여기에서 내가 어떤 트레이딩 방법을 구사해야 되는가. 이 3대 요소를 여러분들께서 잘 터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막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뭐 손절가 얼마 이런 시대는 내가 이미 끝났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보면은 무슨 종목 살까요? 매수가 얼마예요? 매도가 얼마예요? 그거 진짜 촌스러운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제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어디가 고점인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시장은 조금 갈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간다고. 그죠? 확 붙는다고.
아직까지 국지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장이 확 붙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 완전히 전면전이 될 때 그때는 이제 확 붙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달군단 말이에요. 국지전을 해가지고 살살살. 우리 전쟁할 때도 어때요? 옆에 살살살에 끌어가지고 그죠? 이래 하다가 확 붙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장도 지금 살살 요렇게 움직이면서 그러면 그게 그렇게 된다고 해서 금방 확 무너지느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확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트레이딩 기법을 잘하면은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언제든지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돈이 많은 사람이 좀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은 이제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면서 또 저가 종목들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여러분 개인들이 또 어떻게 이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이 수익률을 또 그죠? 능가하거나 이에 맞는 종목들 우리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기 전에 지난주에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들 그 패턴들을 한번 잠깐 보면은요. 이 보세요. 라이프 시멘스죠. 금목 뭡니까? 수요일 날 쉬고 요 날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이렇게 하루 눌리죠. 요 패턴. 이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나왔죠. 제가 이날 뭐라고 했죠? 이렇게 눌리면은 한번 잘 보라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딱 5일선 뚫어놓고 파동이 크게 나왔죠. 라이프가 23% 나왔죠. 그다음에 뷰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뷰노도 여기서 살짝 이렇게 이런 패턴이 나오고도 살짝 눌려줄 때 다음날 이런 패턴이 나왔죠. 자, 그다음에 하잉크 코리아. 자,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리고 자, 요렇게 하루 월요일 날 눌렸죠. 눌리고 월요일 날 거의 뭐 20% 이상 바닥이 나왔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선익도 마찬가지죠. 선익도 제가 이날 말하고 월요일 날 살짝 눌리고 다음 날 거의 뭐 20% 넘는 바닥이 나왔습니다. 패턴을 잘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제가 서현이아는 쉽다고 했잖아. 그죠? 서현이아는 제가 요럴 때 줬잖아요. 요날 아침에 마이너스였거든요. 이날 마이너스가 요렇게 양봉으로 쫙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늘 또 이런 종목들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럼 요렇게 해서 파동이 이렇게 나왔죠. 그죠? 가만히 들고 있는데도 지금 서현이아도 수익이 크죠. 자, 이제 다음 주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다음 주 이제 이게 설명을 잘 들으시고 이 성일하이텍은 뭐예요? 시장의 2차 전지의 가지죠. 가지, 폐배터리. 그죠?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이제 폐배터리도 이제 활용하는 그죠? 이제 친환경적인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뭐 지에는 에너지도 같이 움직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요것들이 확산이 되면은 또 뭐 그린 케미칼이다 막 이렇게 막 확산할 수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건 확산은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 요 정도인데 지금 이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긴 짱대 양봉이 나오고 대량 거래가 터졌잖아요. 5일선 딱 살려놨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트레이딩의 방법은 뭐냐? 마이너스 잘 안 줍니다. 이날 또 살짝 아침에 마이너스 한 4,000원인가 마이너스 4,000원 주고 바로 이렇게 당기면서 이런 양봉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미국 시장 금요일 날 상승했잖아, 그죠? 미국 시장도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터닝 포인트 잡았죠, 그죠? 걔도 그 박스권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올랐다가 또 쏟았다가 요 박스권을 지금 제가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대로 움직이는데 얘는 시장이 만약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깊이 조정을 잘 안 줄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밑으로 깊이 주잖아요. 그럼 땡큐죠. 그거 잡으면 돼. 아시겠죠? 왜? 테마니까, 그죠? 모양이 딱 그려져 있죠. 석일 하이텍, 그죠? 잘 보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은 아직 안 움직인 게 뭐냐면 바이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바이오가 살살 나와요. 그럼 바이오도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 AI가 대세다. 로봇이 대세다. 2차 전지가 대세다. 그런데 지금 바이오에다가 뭐를 갖다 붙이느냐면 AI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면은 뭐 스마트한 면역 체계를 치료하는데 AI를 접목시킨다. 얘 AI라고 요 나왔잖아요. AI. 그리고 금요일 날 또 뭡니까? 셀트리온 제약. 그것도 AI 붙었잖아요. 그 서정진 회장이 다시 복귀하면서 좀 더 바이오 산업에
좀 불을 붙이겠다. 사실 지금 정부 정책도 2027년입니까? 그때까지 한번 1조 되는 그죠? 그런 어떤 지원을 바이오 산업에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폈잖아요. 그 백신 펀드입니까? 뭐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지금 셀트리온 제약 서정진 회장이 싹 복귀합니다. 그죠? 뭔가 좀 냄새도 나고, 그죠? 그럼 지금 이 바이오들이 지금 보면은 이제 들고 올라오는 그런 어떤 형태가 살살 갖춰지면서 얼마 전에 HLB, 그죠? 고 HLB 제약, 뭐 HLB 생명과학 요런 애들 그룹 애들이 그때 밑에서 얼굴을 싹 들고 나오면서 밑에서 이렇게 벌벌 기고 있지만 걔들도 지금 그때 그 이슈가 뭐였냐면 뭐 물적 분할이죠. 이제 뭐 우리가 뭐 선박 사업 이런 것보다는 바이오나 뭐 헬스케어 이런 데로 집중하겠다. 근데 AI가 안 붙었어요. 근데 지금 이 차백신 같은 경우는 AI가 붙었단 말이에요. 얘는 지금 보면은 자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좀 이렇게 그 종목이 좀 시세를 발휘할 조건은 뭐냐면 깨끗해야 된다. 신규 종목이어야 된다. 얘 지금 이 신규 종목이라고요. 얼마 안 된다고. 앞에 고점이 14,900원인가 뭐 얼마 안 돼요. 예, 얼마 안 되고 지금 여기서 바닥을 지금 여러분들 이 차트가 지금 이렇게 돼서 그런데 한 5개월 동안 벅벅 기었다고요. 여기서. 기고 나서 여기서 대량 거래를 팍 하면서 보통 보면은 이날도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은 상승할 확률이 높아요. 그날도 보면 한 뭐 70개 되는 종목들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는데 몇 개 종목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는데도 유일하게 하락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뭐냐 이거죠. 속임수일 수도 있다 이거죠. 이렇게 그게 들어오는데 왜 주가를 저렇게 셀이 눌리느냐,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 바보가 아니고서는 지금 이 뭡니까 이만큼 대량 거래를 해놨고 다음날 거래량을 보라 이거죠. 제가 왜 이 패턴을 말씀을 드리죠? 지난주에 수익 났던 애들이 어땠어요? 짱대 양봉에 음봉으로 하루 살짝 죽이고 그래 바짝 죽이고 다음날 어떻겠습니까? 긴 짱대 양봉을 많이 땡겨버렸잖아요. 얘는 지금 그 애들 구조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그 애들과의 차이점은 얘가 아직 200일선을 완전히 뚫고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뚫고 올라오기 위한 어떤 작업들이 이렇게 밀어줄 거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시 이렇게 똑똑똑 이렇게 미는 그런 현상보다는 그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양봉이 출현한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뭐 미친 듯이 달라붙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오 종목들이 슬슬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다음 탭 만약에 이번 주에 만약에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인다면 또 제가 이제 주도주로서 또 이제 그런 어떤 종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면은 뭐 HLB과들이 좀 나와 있고 지금 차백신 연구소가 좀 얼굴을 내밀었고 거기에서 반드시 바이오도 뭐가 붙어야 된다? AI가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뭔 얘기든 그 기사에 AI가 붙어야 된다. 그럼 현재로서는 지금 셀트리온 제약과 차백신이 붙어 있다. 그럼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대형주기 때문에 그죠? 그것도 밑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잘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성신약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주주 환원 정책, 주주들한테 이제 돌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죠? 이 배당을 갖다가 뭐 2만 원인가, 그죠? 뭐 또 한 주를 뭐 5주로 액면 분할하는, 그죠? 먼저 이제 이 일성신약 같은 경우는 지금 AI하고는 좀 상관없는 그런 어떤 패턴이지만은 얘는 사실 이 매매는 일성제약 같은 그런 패턴은 호가창을 보면은 아주 좀 그래요. 막 10주, 20주 막 이래 있는데 이런 걸 한번 재미로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은 이런 것들은 폭이 크기 때문에 그죠? 아주 뭐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차트가 또 제약 주면서 얼굴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께서 뭐 하루에 뭐 밥값 정도 뭐 보시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자, 이제 C렉 같은 경우는 이거는 챗봇이죠. 마인즈랩하고 시간의 상한가를 치고 요런 모습을 갖췄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AI든 챗봇이든 전부 다 똑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은 코난이 가고, 그죠? 어느 날은 또 뭐 오픈이 가고, 또 그죠? 어느 날은 뭐 브리지텍이 가고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 C렉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서 여기서 모양을 싹 만들고 이제 다음 타자가 이제 C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C립도 보세요. 끼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치고, 그죠? 가고 상치고. 상승장에서는 이 상한가를 치는 것들이 전부 다 한 단계씩 레벨업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께서 뭐 이거를 팔고 도망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미코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미코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관련한 종목인데 이거는 이제 삼성빨이죠, 그죠?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제 잘 먹어주는 것들이 뭐냐면은 삼성이 2대 주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과 연관돼 있는 그와 같은 종목들은 좀 탄력이 좋아요.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막 단기적으로 막 목숨 걸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양봉을 좀 켜주면서 이제 요즘은 이 양봉을 뭐 3개, 4개 켰다고 그게 또 양봉을 못 켜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양봉을 어떨 때 켤 때는 9개, 10개, 제가 12개까지 켠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봉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께서 너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렇게 양봉을 계속 켜는 애는 음봉이 떨어지는 그때가 뭐다? 다음 날 양봉을 켜지 못하면 단기 고점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들도 한번 좀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근데 좀 실적은 조금 그래요. 이번에 나왔던 실적은 조금 이제 좀 줄어들었지만은 역시 뭐 이 부분도 2차 전지고, 그죠? 또 삼성이 또 그런 어떤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그런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이제 원격 지원, 그죠? 소프트센, 인성정보, 그죠? 그다음에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그죠?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죠. 원격 진료, 그죠?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지금 이런 것들도 이제 뭐 AI에 갖다 붙일 수가 있는데 지금 차트로 보면은 인성정보도 뭐 시간에 한 번씩 상한가 때리고, 그죠? 소프트센도 뭐 소프트센 우라든지 이런 애들도 상한가 한 번씩 때리고 뭐, 그죠? 뭐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지금 보면은 얘들도 지금 잘 보세요. 이 거래량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래량은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거래량은 곧 뭐예요? 거래 대금 아닙니까?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왔잖아요, 돈이. 돈이 들어오고 그 다음날 돈이 나갔나요? 안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뭐다? 요런 부분들이 돈이 들어왔던 요런 부분들이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매집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도 인선 정보라든지 같이 보면 좋죠. 소프트센이라든지 또 돌아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비트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정부의 원격 지원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터리, 그죠? 이제 2차 전지에서 이제 가지를 친 게 뭐냐면 전고체 배터리, 폐 배터리, 그죠? 아까 폐 배터리는 설명드렸습니다. 성일하이테. 지금 이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세요. 패턴들 잘 보세요. 그죠? 얘가 밑에서 짱대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떨어졌을 때 그러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차백신 연구소 같은 그런 애들도 양봉신은 만약에 다음 주에 양봉이 나온다.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음봉신은 뭐예요? 한 번 더 음봉이 나올 수가 있지만 다음 날은 어떻게 돼야 된다? 바로 땡겨줘야 되는, 그죠? 그런 그러면 월요일 날 또 이 방송 듣고 전부 다 뭐 관심 있어가지고, 그죠? 확 땡길 수도 있거든요.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는 바로 땡길 수 있다. 바로 땡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땡기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 지금 이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이 라인에서 살짝 눌려주고 상을 때렸잖아요. 그럼 이거 상을 쳤기 때문에 여기서 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한가 매매를 이제 조금 눌림을 잡으면서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리고 지금 이제 완전히 죽어가는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상신 EDP. 자, 이 종목은 참 움직이는 게 이제 제가 신고가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되게 무겁게 움직이더라고요. 뭐 물론 시간에 많이 띄우고 막 그랬는데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막 이렇게 치고 가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약간 좀 조정 볼 때, 그죠? 조정을 많이 보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패턴이 된다고 해도, 그죠? 수익 구조는 형성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어떤 눌려주는 그런 라인에서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지금 보면은 뭐 이수학 같은 이런 애들도 얘도 지금 보면 이수학도 지금 한농화성하고 똑같은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수학 같은 경우도 이 바닥에서 지금 치고 올라왔거든요. 여기서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요 상승률이 제가 이제 요날 이제 좀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상당히 잘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단기 고점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꺾어지진 않을 거예요. 조금 더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뭐 말씀드렸죠? 서현이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동차 얘기가 나올 때 서현이야가 움직일 수 있다 했는데 그날 밑에서 밑꼬리 찍고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모그린텍 같은 이런 애들은 뭐냐면 그림이 딱 보세요. 여러분들 딱 좋아하는 그림이잖아요. 얘는 테슬라. 그죠? 테슬라 얘기가 나오면은 요 지금 아모그린텍 같은 요런 애들이 좀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것도 전형적으로 보면은 얘는 200일선 다 뚫고 올라오고 정배일이니까 살짝 눌려놨으니까 서현이야처럼 그죠? 예를 들어서 서현이야도 그날 어떻게 했죠?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딱 이런 그림이었잖아요. 이런 그림에서 밑에 살짝 눌리고 5장에 쭉 당기면서 양봉을 켜줬죠. 그럴 수도 있고 또 뭡니까?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 번 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눌릴 수도 있겠죠. 여튼 지금 이 라인에서는 요 라인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도 된다는 겁니까?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 지금 시장에서 제가 이제 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 거의 시장의 수급이 형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일단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주가가 움직이는데 탄력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이 트레이딩을 하실 때 동떨어져 있는 종목을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주도주를 지금 계속 설명드리는 이유도 뭐냐면은 왜 주도주를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가 지금 제가 한 AI 나갔고 로봇 나갔고 2차 전지 나갔고 그다음에 지금 저출산, 그죠? 지금 한 4개 정도 지금 나갔잖아, 그죠? 그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또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이제 바이오가 만들어질 거라고요. 아마 전면전이 붙으면은 이 바이오가 마지막 휘나레를 제가 볼 때는 장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바이오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은 굳이 여러분들께서 막 이 짧게 손절하고 이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바닥을 쫙 형성해서 뚫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밀리면은 여러분들께서 매수 전략이지 밀린다고 그 뭐 10원, 20원 가지고 손절하고 그래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큰 거를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주도주는 관심장에서 사이클로 돌리면서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시고요. 여러분들 그 왜 늑대 있잖아요. 늑대가 동물의 왕국 중에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늑대는 죽기 전까지 절대 눈을 아래로 깔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는 자존심보다는 여러분들이 힘들 때 그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인류라고 하거든요. 명품이 될 수 있고 힘든 시간들 이제 거의 다 지나가는 것 같으니까요. 힘내시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